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어떤 분들은 패닉셀 하셨던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영상을 보시고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대표적인 게 이제 알트코인의 대왕인 리플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장세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리플 패턴을 보고 다른 코인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서 아마 대충 예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리플 코인이 540원인가? 54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지금 조정 장세가 있어요. 지금 근데 웃긴 거는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되게 많은데 더블탑 패턴에서 사실은 조정 장세가 이제 깊이 들어왔다고는 못 봐요. 저는 지금 장세가 사실은 횡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보면 일정 박스권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같이 리플 코인하고 매칭해서 설명드릴 건데, 패턴상 봤을 때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올랐고 545원 언저리, 그 언저리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있는데 하방세기 패턴이에요. 그래서 520원이 518원 많이 까져요. 518원이 마지막 노선이고, 그리고 내일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이게 하방세기 패턴이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다음번에 치고 올라가면 바로 전고점이 545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550원을 아마 넘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오늘이 18일이니까 19일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요런 장세, 550원을 넘는 강하게 반등 장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더블탑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이제 지금 조정 장세를 받고 있는 현재 형국이긴 한데, 이거를 보시면 어센딩 패턴이에요. 자, 어센딩 패턴이 원래 이루어지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70만원, 제가 보는 박스권이 있는데 박스권이 많이 까져봐야 1070만원이고, 그리고 중심값이 1090만원, 1090만원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1090만원 언저리를 내일이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면 결국엔 이 삼각형 패턴, 이 어센딩 패턴이 완성되거든요. 그게 21일 정도가 될 거예요. 거기서 아마 방향성이 아마 다시 갈리기를 할 거예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트코인 마켓이 너무나도 크나크게, 너무나도 상처를 너무 깊게 입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혼자만 단독으로 폭등할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폭락도 못 시킨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빠져야 1070만원, 또 오르면, 다시 한번 오르면, 그게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될 수 있고, 많이 오르면 1120만원, 이 언저리에서 그렇게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그려있는 그림 있죠? 요거 보시면 아마 그림이 어느 정도 수렴이 삼각형 패턴이 어센딩 패턴으로 이루어질지, 그것도 이제 내일 새벽 가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큰 폭락은 없을 거다. 떨어져 봐야 1070만원 언저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심값 1090만원, 상방으로는 1120만원, 이 언저리.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2, 3일 계속 있을지 아니면 내일까지 마무리할지 지켜볼 일이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XRP가 이제 BTC 페어마켓에서도 보시면 5100 사토시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XRP가 이렇게 간다.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란 얘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것도 지켜보시고, 현재 비트코인 캐시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까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이라고 보지, 에이다 같은 것도 그렇게 보고, 트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보지, 지금 여기서 그냥 손절하거나 패닉셀 나올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박스권 구간은 반드시 지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XRP, 그리고 SV, 그리고 아톰, 그리고 그린코인, G캐시, 그리고 도지코인. G캐시가 생각보다 요즘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10.47%가 올랐는데, 사토시 마켓에서. 자, 제가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익명성 코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뉴스가 나오면 그거 보고 야, 이거 망했다, 이러기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안이 정립되니까 반드시 폭락할 거다. 20일, 22일 날 되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부정적이게 낼 거다. 자,
만약에 그때 그날 결론을 도출해서 세력들이 명분 삼아서 그거를 명분거리 삼아서 폭락을 시킬 수 있어. 지금이 계속 올랐다면. 근데 보세요. 지금도 보면 그때까지가 지난 17일부터 5일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때까지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잖아요. 2보 전진 1보 우퇴, 2보 전진 1보 우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폭등이 있던 상태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21일, 22일 날 폭락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골드 가격이 1345달러, 실버 가격이 14달러 95센트. 이거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금 가격은 1365달러에서 일주일 이상 지지 못하면 절대로 못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금은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눌러놓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눌러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7월 9일이라고 제가 여기 날짜를 적어놨어요.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연장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18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게 국내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면 내달 9일 실효될 예정이었다. 네, 여기 써있죠? 이게 연장됐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선에서 강하게 뭐 규제안이라든가 세제에 관해서 내놓기에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그렇게 많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 예. 그러면 신규 진입자들이 여기 과연 진입을 할까요? 예.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결국에는 여기다가 세제를 매기고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매기려고 해도 뭐 10% 20% 오른 데서 거기서 세금 매겨봐야 얼마나 더 매기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쫄아서 이 시장을 들어오지 않지. 어느 정도 배를 불려놓고 기분 좋게 해놓은 다음에 세금을 뜯어야 그것도 뜯기지 않을까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비트메인이 엔트마이너 S9, SE, S9, K를 출시했다. 비트메인 하면 아마 아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 업체, 그리고 채굴기를 만들어내는 생산업체, 우지한이 대빵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의 사실은 베이스먼트, 기지죠, 기지. 자, 이들이 지금 보면은 신제품을 18일날 출시했다. 이 얘기는 뭘 뜻할까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급락을 할 거야. 별로 이 시장이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면 이들이 과연 이 신제품을 출시를 할까요? 왜냐면 얘네들이 알아서 해시율이나 이런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는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자, 미국 플로리다 주법원이 크레이드 라이트의 BTC 보유 자료 비공개 조치했다. 이것도 보세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에 판사는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2013년 12월 31일 이전 채굴한 모든 BTC 관련 리스트를 정리해 법정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의 BTC 보유 현황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속 시간만 끄는 거잖아요. 이게 말장난이지 이게 과연 뭐야. 진실이 없잖아요. 과연 공개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이거 갖다 계속 SV 갖다 계속 장난을 치는 거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일정 시점까지는 계속 하겠죠. 이 장난을 계속 하겠죠. 자, 이 뉴스도 되게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한 것들 제가 보기에는. 추석 연휴 끝나면 종이증권 사라진다. 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 이게 작년 말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전자 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주식, 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된다. 전자 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어떤 거냐면 상장 주식과 채권, 그리고 조건부 자본 증권, 파생 결합 사채, 주택 저당 증권, 학자금 대출 증권, 주식 워런트 증권,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 예탁 증권 등을 의무 전자 등록 대상으로 추가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상장 주식 등 의무 적용 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 등록 신청 및 정관 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 주식 가운데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되며, 자, 여기 나오죠. 실물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인 9월 11일 전까지 발행인에게 정자 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이게 시행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금고에 가둬뒀던 거, 아무도 모르게, 국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그 자산들 있죠. 이 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엔 등록이 안 되면, 전자증권제도에 등록이 안 되면 재산으로서 인정 안 해주겠다. 이 얘기는 뭘 뜻하냐면 금은도 마찬가지야. 금은도 보면은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무자료 거래가 가능해.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자, 이런 채권 같은 거, 이런 것도 국가의 전자증권에 등록되지 않은 거는 재산으로서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장롱 속에 있는 거, 금고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채권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거는 현금화해가지고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더 이상 음성화되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산들은 결국엔 전자증권화돼서 국가에 등록되고, 이거를 매도하고 매수할 때 결국에는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냐? 앞에서 보면 규제안에 관해서 제대로 안 나온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제가 가만히 보기엔 뒤통수 치는 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나라보다 전자기기나 아니면 이런 거에 관해서, 되게 IT에 관해서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쪽 방면에 있어서 좀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금은 실물은 내가 팔라고 해도 무자료 거래야. 무자료 거래를 국가에서 그냥 둘까요? 자, 그리고 팔라고 해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현재의 형국이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암호화폐가 됐든 전자증권이 됐든 채권이 됐든 국가에 등록돼.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버튼 하나로 지금 모든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봐. 채권을 발행했어. 채권을 누구한테 팔고 누구하고 교환했어.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제가 보기에 알게 모르게 이데올로기 속에 이제 수천 년에 걸쳐서 금이라는 거, 은이라는 자산이라는 게 결국엔 돈이다. 이거는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뼛속까지 그게 각인돼 있는 건데,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운영하는 어떤 그런 거, 그들이 말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왜 지금 미국에서 TV 광고를 그렇게 때려대는지.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은 전자증권이 됐든 뭐가 됐든 온라인으로 모든 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증서가 됐든 전자증권이 됐든 개인의 신분 인증 어떤 그런 번호가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시간이 흘러서 5년, 10년, 20년이 가면 더 통제된 사회, 극도로 규제된 사회,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폐도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암호화폐는 볼 수가 없다. 어디서 어디로 전송되고 그 자산에 관해서 추적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세력들이 암호자산 시장을 키워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있어. 사업자가 있어. 근데 암호화폐로 내가 돈을 받고 암호화폐로 누구한테 전송을 해. 그거에 관해서 근데 속속들이 만약에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다 읽을 수 있다고 판단해보세요. 유리지갑보다 더하게. 그럼 거기서 세금 포탈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동전이 사라지는데. 물리적인 자산이 결국에는 증권화 되는데. 그러니까 STO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토크나 경제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전자증권제도가 사실은 그런 걸로 나가기 위한 방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깎아놓고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딱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암호자산 시장이 지금 2보 전진 1보 우퇴, 2보 전진 1보 우퇴 이런 국면이지 2보 우퇴 1보 전진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 말씀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자, 단돈 1원이 올라, 단돈 10원이 올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시총은 계속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도권에 관해서도 수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이 가면
암호화폐 장세가 내 리플 코인이 얼마가 돼 있나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뭐 520원으로 다시 까졌구나 막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야 545원에 팔걸 왜 내가 못 팔았을까 이러지 마시고 내일 가서 또 한번 다시 보세요. 예.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가 얼마 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예. 또 다른 영상에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그냥 발 뻗고 주무세요. 큰 아마 그런 변동수는 없을 거예요.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